네, 요즘 회사들이 직원들 구인하기 힘드시죠?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직원 문제로 골치 아파서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려면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직원들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직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있고 중소기업 인지도도 낮은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부족한 복지제도, 근무 환경 등이 원인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요즘 많이 이슈가 되어서 이제 만든 제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력난 문제를 가지고 직원복지에 힘쓰는 회사들을 위해서 1983년도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더 많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202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제도가 바뀐 것도 있었고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해서 최근에 좀 더 많이 알려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가지급금이나 차명주식 또는 상속 등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겠다 하는 컨설팅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기금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회사가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한정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출자하는 것도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등등 다양한 자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이 출자 재산을 가지고 기금 법인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기금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드시겠죠. 당연히 뭔가 혜택이 있겠죠. 일단 혜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회사의 경영 환경이나 순이익 등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잘 돼야지 직원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겠죠. 이런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익이 좋을 때 이 법인에 출자를 해서 그 출자된 자금으로 이익이 좋은 해에 쓸 수도 있고 이익이 안 좋은 해에도 쓸 수 있고 즉 출자한 회사의 경영 환경과 상관없이 복지기금을 직원 복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반적인 복지 정책은 근로자들에게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신다면 그런 근로소득세도 피해갈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 4대 보험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사업주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는 노사협의하에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좋은 점이 있겠죠. 근로복지기금을 한 회사가 만드는 거 말고 여러 회사가 합쳐져서 만든다면 이거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일정 지원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즉 개인회사나 법인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산을 출연하게 되면 100%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21년 이전에는 기부금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21년 이후에는 일반 비용으로 100% 인정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소득세 100% 비용 처리가 되면 이익이 큰 회사들은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1억을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면 1억에 소득세를 곱한 만큼 소득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죠. 매출이 큰 전문 자격서나 이익이 큰 업종들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활용하시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입장에서도 100%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그만큼 떨어지고 이익잉여금도 줄어들어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주식을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장 회사가 주식 이전할 때 특히 특수관계자끼리 주식 이전을 하게 되면 시가평가를 해야 돼서 이익잉여금이 높은 회사는 가치가 엄청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금액을 출연하게 된다면 그대로 비용 인정받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도의 제일 큰 취지인 직원의 복지제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던 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과세도 안 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 부담도 없어집니다. 회사의 4대 보험 부담도 감소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본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애사심도 높아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제도의 장점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무조건 매년 출자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출자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아지면 그 해에는 크게 출자를 하시면 되고,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출자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자를 하지 않은 이런 근로복지기금들도 많습니다. 즉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봉계약서를 쓰고 나서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임금을 갑자기 깎거나 뭐 나중에 줄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가이드는 이 실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전 순이익의 5% 내에서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회사만 출연을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표나 제3자도 출연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대표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유증을 통해서 상속을 하게 된다. 이러면 상속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 절세 컨설팅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 이렇게 자금을 받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모든 것은 공짜로 받게 되면 증여세 세금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증여세법에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야 될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근로소득으로 받고 있던 복지후생 성격의 금액을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사대보험 부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소득세도 과세 안 되고 사대보험 부과도 안 되고 증여세도 일부만 과세가 되고, 이러면 직원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정말 증가하겠죠.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직원 본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만족도도 상승하고요.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주는 돈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사대보험을 부과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회사가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후생 성격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세조차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리후생 성격의 목적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즉 임금으로 줘야 되는 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지후생 성격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과한 금액이 아니어야 되겠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비과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위해서 매달 체력 단련비를 50만 원씩 급여에 꽂아주던 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주면 소득세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죠.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직접 지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현금으로, 즉 급여에다가 현금으로 넣어서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체력 단련비를 주셨지만 쓰는 사람은 그걸로 딴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이용권 구매한 거를 가져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가 과세되면 이게 무슨 혜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증여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증여재산 가액이 1억 이하면 10% 증여세율입니다. 거기다가 신고기한 이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도 해주죠.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15% 정도 되니까 비교를 해봐도 증여세가 더 낮죠. 거기다가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조차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란 얘기죠.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회사나 직원 입장에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든지 한번 수치로 볼까요? 예를 들어 법인회사라고 칠게요. 법인회사의 순이익이 10억이다. 근데 10억이면 법인세랑 법인지방소득세 하면은 1억 8,700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겁니다. 뭐 제가 감면이나 세액공제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법인세랑 지방세만 계산해 봤고요. 그런데 이 10억 중에서 3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 이러면 회사의 순이익은 7억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7억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계산해 보면 1억 2,400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가 6,300만 원 세이브가 된 거죠. 근데 기존의
복리후생비 중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던 부분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돌리게 되면 4대 보험 줄어드는 효과까지 생각하면 6,300만 원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개인 회사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병의원 원장님의 순이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42%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랑 지방세만 따졌을 때 4억 2,200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3억을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 순이익이 7억으로 바뀔 거고 7억에 대해서 소득세는 한 2억 8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대표님은 1억 3천이 넘는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역시나 4대 보험 절세 효과 등을 따지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고소득 개인 사업자 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엄청난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근로자가 원래 세전급여를 500을 받았어요. 그 중에 50만 원이 복리후생적 성격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다. 이러면 세전 500만 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은 45만 원 정도 부담하고요. 소득세는 23만 원 정도, 합의 68만 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세후로 430 정도 받아가겠죠. 그런데 이 복리후생적 목적의 50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4대 보험은 40만 원이 차감될 거고 소득세는 16만 원 해서 합쳐서 무려 12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매월 12만 원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회사와 근로자 입장에서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근로자 수가 30명이고 연간 복지 금액이 인당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명 곱하기 30만 원 해서 900만 원이겠죠. 이 900만 원이 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나가게 된다면 이 회사가 법인회사라고 가정하면 171만 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거고 회사의 4대 보험료는 100만 원 가량 줄어들고 근로자는 한 8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4대 보험이. 소득세는 한 135만 원 줄어들어요. 그럼 합이 무려 480만 원 넘는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었다. 인당 복지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한다. 이러면 법인세는 570만 원이 줄어들고 회사 4대 보험이 330이 줄고 근로자의 4대 보험이 270 줄고 근로자의 소득세가 450 정도 줄고 162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지방세는 고려 안 했는데요. 더 큰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